금리 인하를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그냥 내일 바로 110K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6월 24일 오후 2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또 코인 전체적인 시황 빠르게 분석하고 관련 알트들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은 이제 갭하락, 그러니까 CME 갭하락 나온 거 자리를 웬만하면 갭은 다 메우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0.2 100K 자리만 지지해주면 100K 101K 자리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완전 초급등 라인이고, 이게 이제 0.38이 100K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면 그냥 적당한 반등인데, 지금은 아래꼬리 반등도 좋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가 요 103K까지는 웬만하면 요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제 0.5레벨 0.38이 자리에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이거는 뭐 갭을 메운 거 이상만큼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을 전부 다 장악하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뜨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110K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숏 주도로 청산, 참 어제는 롱 청산 시키고, 아니 이틀 전에는 롱 죽이고 어제는 숏 죽이고,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시장에서 밀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막 밀어버리고 들어올리고 이러는 거가 굉장히 좀 왜곡돼 있는 시장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고, 거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서 뭔가 쇼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돈이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이나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많이 참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상승 3파가 아직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U자형의 컵핸들 패턴을 만드는 오른쪽 손잡이 자리라고도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려면 98.2K 여기가 이탈이 되면서 98K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이게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이 강하게 돼서 이제 상승장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진 전체적인 흐름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뭐 취임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취임할 때 비트코인 67,000달러였고요. 지금 비트코인 105,000달러예요. 대체 여기서부터 이 상승까지, 지금 어제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55%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비트코인이 뭐 하락장이다? 지금 6월달 기준으로 비트코인 6% 빠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 6% 빠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장이고 뭐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55%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에서 전쟁 이슈나 그런 단기적인 악재로 고점에서 뭐 5% 10% 빠진 거를 우리가 막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그래서 이제 5%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끝나서 여기서 내가 숏을 다 때려 박아야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거는 지금처럼 흔들리는 하락장에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원래 손실 나실 분들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매매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숨 고르기 하면서 비중 조절도 좀 하시고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스트레티지는 대규모 매수를 멈췄나, 이번 주에만 245개, 이번 주는 245개만 매수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플래닛이 어제 이제 1111개를 매수를 했는데,
또 이제 21만 개를 또 산다고 21만 개까지 이제 보유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50억 원을 자본 출자를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목표량을 21개로 이제 상승을 많이 시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 관련 주소, 그러니까 기업 관련 그 주소로 이더리움이 891만 달러가 매수가 됐다라는 얘긴데, 블랙롯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처음 이제 지난주 3,100달러, 제가 기억하기로는 블랙록이 매수한 단가가 이제 2,000달러, 그 다음에 2,700달러, 그 다음이 이제 요 라인인데 2,500달러인데, 블랙록과 지금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처음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블랙록이나 이런 다른 기관들이 지금처럼 이제 이더리움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던 차트 패턴이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점 자리에서 석별형 캔들이 떴기 때문에, 석별형 같은 경우는 샛별형이랑 반대 패턴이거든요. 샛별형은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십자 양봉 떠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고, 이걸 이제 180도 돌린 게 석별형이라고 하는 패턴인데, 뭐냐면은 양봉 하나 나오고 도지 음봉 하나 나오고 밑으로 밀어버리는 캔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런 캔들이 출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다음날 음봉 한번 뜨더니 한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해서 롱 꼬시기 하고, 그리고 지금 어제 78달러가 66달러까지 거의 수직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 비트코인 그 원유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는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 원유 차트도 사실은 썩 더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웠던 차트예요.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의 상단 저항 구간을 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차트의 주봉이었기 때문에, 오일,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WTI 이제 원유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은 전쟁 종식을 많이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 관련 이슈는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까지가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오늘 발표 나오는 게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정집이죠. 소비자들이 이 시장에 돈을 얼마나 쓰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시장을 얼마나 신뢰해서 돈을 많이 쓰냐, 이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계 지갑을 뭐 많이 연다, 많이 뭐 닫는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시장에 금리가 뭐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을 신뢰하지 않아서 돈을 안 쓰는구나,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를 들어 높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시장의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는 무조건 잘못 나와야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예측치가 이전치 98보다 높죠. 그리고 11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맞는 거고, 확실하게. 왜냐면 이제 예측치가, 근데 오히려 예측치가 이렇게 안 좋은데 비트가 뭐 실제로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예측치보다도 하회, 그러니까 이 예측치가 99니까 예측치보다도 하회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보다도 훨씬 내려간다면, 이거는 시장이 진짜 폭등할 수 있는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오늘 뭐 시험 점수 100점, 80점 안 맞으면 80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엄마한테 혼난다고 했는데, 예비 이제 우리 가채점을 해봤는데 70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쿠사리를 막 먹고 있겠죠. 엄마 나 70점 맞았는데. 근데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85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쿠사리한 엄마도 미안할 거고, 나도 그동안 이제 주눅 들어 있었으니까 더 떳떳할 거 아니에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예측치가 이전 값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움츠러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플러스 이란 전쟁과 중동 전쟁 때문에도 분명히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그거의 재료만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 이 예측치가 나오면서 예측치 때문에도 하락하는 힘이 더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까보니까 전보다도 훨씬 낮은 예측 그 결과라고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반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나왔고,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지금 이제 관세를 올린 거에 대한 그거에 이제 경제적인 반영이 이제 되고 있다. 실물 경제에 트럼프 관세 상승이 좀 반영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그냥 내일 바로 110K 가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바로 110K 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면 그냥 알트코인 이제 그때부터 그냥 폭등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 그 영상 찍을 때 맨 처음 말씀드렸던 하루에 1일1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패턴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는 호흡을 좀 길게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생방송이나 뭐 종목 추천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거는 되게 단타성으로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막 단타만 이렇게 매매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22일 날도 그렇고 진짜 바닥에서부터 정확하게 고점 상승하는 요 시점을 맞출 수 있던 것도, 그리고 저도 이때 진짜 시장이 누구나 다 하락한다고 말했던 시점에 1억을 넣어서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체적인 시장의 큰 뷰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매매하면 정말 힘드세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이제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보다는 큰 그림으로 큰 호흡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에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 흐름 좀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볼만한 알트코인들이 뭐가 있냐면 밈코인 쪽을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매수할 만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밈코인 악재가 하나 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SEC가 밈코인 관련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다라는 뉴스인데, 이게 정확하게 뉴스 제목만 보면은, 그리고 다른 내용을 모르고 뉴스 제목만 보고 막 그냥 보면 되게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밈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요번에 이제 나온 이 악재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밈코인, 그러니까 미국 SEC에서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뭐 밈코인이 뭐 몇 배, 막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수억 배 올라도 SEC에서 그거를 가지고 뭐 금융감독원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증권 사기, 주식 사기 혹은 뭐 작전이라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없는 상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트위터 계정이 차단이 됐냐? 그러니까 SEC에서 관련 계정을 뭐 밈코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커뮤니티 기반으로 밈코인을 팔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약간 다단계성이잖아요. 커뮤니티 기반으로. 왜냐면 밈코인 파는 사이트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 페페 이런 거 이제 구매하는, 제가 그때도 이제 보여드렸었죠. 이 판매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그 1번은 그러니까 이게 몇 단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단계가 있는데, 이 몇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제 14번 단계까지 다 판매가 된 거고, 1단계에서는 0.02달러짜리가 15단계를 거치면, 그러니까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2배가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장은 이걸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커뮤니티 기반으로 판매나 홍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트위터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뭐 허위 사실처럼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제 이유로 계정 차단을 이제 트위터 쪽에 요청을 한 거지, 밈코인이 문제가 있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밈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밈코인들이 하락을 한 거지, 밈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코인 들고 있고, 민코인은 어쨌든 뭐 비트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해서 AI 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코인들은 뭐 무덴 코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네이로 뭐 이런 이제 밈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로 좀 치고 갈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밈코인 ETF 관련해가지고 ETF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2026년에 밈코인 ETF가 쏟아진다라는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ETF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밈코인이 단순 예전에 여러분들 리플이 왜 2024년 8월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거 아시죠? SEC랑의 분쟁도 마무리가 되면서 리플 ETF가 승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밈코인 ETF는 어떻게 보면은 SEC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해서 이제는 증권이다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나 그런 이제 시장에 뭔가 지금도 중심에 있는데 더 중심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5년에는 이제 ETF로 넘어가기 전에 세력들이 어쨌든 100배, 1000배, 뭐 10,000배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밈코인들은 저는 다음에 또 비트코인이 110K 갔을 때 더 또 주도주로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일하게 밈코인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 폰캣, 터보, 무댕, 뭐 캣코인, 고트 아무거나 차트를 갖고 열어봐도 고점에서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점에서 상승파동 만들어 놓고 지금 개미 따라붙은 개미들 그 약간 죽이는 그런 횡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매매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사서 물려 있던지 아니면 여기서 딱 출발할 때 출발하는 장대항봉 뜨면 그때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돌파 정고점 돌파봉 노려보던지인데, 아마 이제 무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개인들이 뭐 진짜 매수 잘했다는 개인들도 280원 또는 뭐 220원 정도의 매수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딱 차트 돌리면서 올라간다면 어쨌든 얘도 480원에서 600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